안녕하십니까. 명정이TV 조병근 24입니다. 찾아가는 인터뷰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캐나다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계시는 김진수 장로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는 자주 뵙고 쓰신 글 잘 읽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게 되니까 더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저도 그렇네. 네. 아까 말씀 많이 들었지만 저희 명정이TV 꾸준히 잘 시청을 해주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 마음이 참 흐뭇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예. 그동안 들으셨던 것 중에 어떤 시간이 가장 좀 인상 깊으셨나요? 어떤 한 이벤트보다도 이제 계속 그 과정을 계속 설명하고 있으니까 저도 명성교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특히 또 해외에 계시니까 예. 그런 궁금한 부분들을 많이 또 해소해드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저희가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 또 보시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게 서머라이즈를 하니까 물론 네. 이제 INS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보고는 있지만은 어떤 그것을 이렇게 요약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네. 그것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예. 소개가 잠깐 좀 늦었습니다. 예. 장로님 소개를 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캐나다 원주민 동네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선교사라고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저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셋업을 해서 창업을 시작해서 혼자 창업한 회사가 500명까지 성장한 그런 걸 하다가 회사를 대기업에 인수하고 2010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8년, 9년째인데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원주민 동네에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어찌 보면 같이 사는 것이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교회를 셋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가 중요한데 바로 이제 신뢰 관계 맺는 그런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회사 이름이 긱섬이라고 예, 들었거든요. 예, 한국어 발음으로 긱섬. 예. 회사 위치를 대략적으로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회사 위치가 알래스카가 있잖아요. 알래스카가 그렇죠. 예. 있는데 주가 있는데 그 꼬리가 한참 밑으로 내려와요. 네. 그 꼬리와 인접된 캐나다 동네라고 생각하면 캐나다에도 원주민이 많이 있나 봅니다. 많다기보다도 지금 한 100만은 넘어요. 100만 명이 넘어요. 예, 100만이 넘고 전체 인구의 한 5% 무시할 수 없는 숫자네요. 네, 그럼요. 예. 문제는 많죠. 원주민 문제는 네. 엄청나게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점점 되고 있어서 네. 누군가가 그것을 케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혹시 위험성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것보다도 사실은 네. 순수한 사람들이죠. 순수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전혀 위험을 느끼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제 직업적인 문제나 소득적인 문제에서 그럼요.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이 많지만은 네. 접근하게 되면 접근성이 좋아요. 그 나름대로 문제는 많지만은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해결책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보이지 않는 현재 방향으로 간다면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해결할 수 없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해결하려면 양측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원주민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이 문제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경제적인 자립, 독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비즈니스 선교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원주민 추장을 만났을 때 저는 단기 선교가 가가지고 제가 추장을 만났는데 저한테 부탁한 게 이제 여기 송이가 많이 나는데 가격 폭락 좀 막아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작을 했죠, 사실. 그들이 나를 요청한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하겠다고 요청한 것보다도 그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접근성이 쉬웠고요. 한 8년, 9년 지나니까 이제 관계가 점점 맺어지고 다음 방향이 좀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북미 인디언들이면 외향이 동양인이랑 또 비슷하고 네, 비슷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예. 어떤 그 거리감이 좀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훨씬 없죠. 어찌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인디안 같고 이 한국 사람 중에서 약간 인디안에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인디안들이 더 한국 사람 같은 막 혼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몽고 계열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 외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유럽계 아메리칸들 보다가 이제 토종 그 순수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알래스카 쪽에 있는 인디언은 더 비슷하죠. 그러면 이게 사실 몽고 맞아. 대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타고 왔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건 예. 대부분이 그걸 인정하니까. 예. 오늘 또 좀 새로운 또 예, 접근성이 인상적인 좋아요. 접근을 또 하네요. 그들이 특히 그 백인들이 그들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네. 그들에 대한 어떤 저항감 반항은 있지만은 우리 동양인에 대한 것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쉽죠. 그런 면에서 회사도 다 정리를 하시고 소프트웨어 선결을 위해서 정리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었습니까?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주민 마을을 방문했고, 그때 이제 원주민 추장이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고, 지나가 보니까 완전 완벽한 그런 계획을 해놓으시고, 예. 제가 빠지는 것을 위해서 보시고 참 웃었겠다. 근데 미국에서 그 소프트웨어 기업 500인 정도를 거느릴 정도의 회사면 저는 그 신약 신청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판매했기 때문에 잘 나갔죠. 그러니까 2008년에 세계 경기가 다 무너졌을 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무너질 때 그러니까 회사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고객들이 다 타격을 받았으니까 지나가 보면 어떤 나의 실수죠. 준비를 안 한 내가 경영 미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숙 때문에 사실은 이 원주민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 미숙이 아니었다면 뭐 계속 회사 운영했겠죠. 뭐 장군님께서 뭐 미숙이라고 표현하시지만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럼요. 그걸 견뎌낸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탄탄했다고 봐야 되고요. 저도 회사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 힘들었습니다. 한국까지도. 맞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IMF가 가장 힘들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08년이었거든요. 지금도 얘기가 나옵니다. 예. 참 너무 사시는 모습이 너무 배울 게 많은 것 같고요. 부럽습니다. 그 프린스턴 이사는 언제부터 하시게 되신 거죠? 제가 2009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2009년, 10년 전이네요. 제가 제 전에도 이사분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한참 동안 없었죠. 프린스턴의 이사는 원래 계속 있었을 거고 동양계 이사. 동양계 한국 사람 한국 이사가 아주 오래 전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거의 기억상으로는 한국 사람의 기억상으로 제가 첫 번째 이사가 된 거와 거의 같은 거죠, 사실. 그 프린스턴 이사라고는 이제 옛날 뉴스 떠올리면은 장상. 장상 총리였던 그분이 이사를 하셨던 거죠. 제가 바로 한 해 전에 제가 시작한 거죠. 장상 그렇습니까? 그 총장님 전에 제가 2009년에 제가 시작을 했고 2010년에 장상 그 총장님이 장모님 먼저시군요. 한 해 제가 먼저입니다. 그럼 같이 이사로 계셨던 적도 꽤 같이 있었군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사가 정년이 75세예요. 75세인데 장상 박사님이 이제 정년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제 저는 전 젊을 때 시작했으니까 50대 초반에 저는 이사를 시작했고, 그런 장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년에 시작되면서 그게 끝나면서 이제 누군가가 그 대신 들어와야 할 그런 위치가 됐던 거죠. 그때 이제 이제 임성빈 총장님하고 김하나 목사가 이제 들어온 거죠, 사실. 그러면 김하나 목사는 몇 년도에 프린스턴 이사를 갔나요? 2015년 같아요. 15년이요? 그러니까 장상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니까 그 자리를 한국 사람으로 메워야 되겠다. 그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임성민 총장 같은 경우는 프린스턴 신학대 PhD 했고, 그리고 이제 유망한 차기 이제 장신대 총장감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 장상 박사님이 그 리플레이스먼트로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추천을 했고 다른 사람도 추천을 해가지고 그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줄만 알았죠. 그런데 바로 그 해에 한 명이 더 추천에 들어버린 거예요. 김하나 목사가 바로 또 돌았길래 야 이상하다 했더니까 이상하죠.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 결국은 이제 총장이 프린스턴 신학대 총장이 한국에 와서 명성교회와 이제 김하나 목사를 만나고 나서 이제 총장이 추천한 거예요.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저영리도 열심히 다닐 때였거든요. 그 프린스턴 총장님께서 오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살짝 느낌이 살짝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제 기억으로 한 번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그때는 두 명이 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시겠지만은 그 재정 장로의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2014년이었죠. 그게 있으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학교에서는 모르잖아요. 누군가 정보를 주지 않으면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후보를 올라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반대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총장한테 직접 얘기를 못하는 게 총장이 추천을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무슨 그 정치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나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총장님한테 현재 상황이 이렇다. 지금 한국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김하나 목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기가 이사가 총장이 추천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되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제가 이 브레이크를 거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러면 일단 이제 홀드하자. 그렇게 결론이 내려져 버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김하나 목사를 만났죠. 저는 뒤에서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가지고 제가 반대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는 또 그 순위가 있잖아요, 사실은. 순위를 봤을 때는 임성민 총장이 한참 위인데, 그런 면에서 순위상도 있고. 순위상도 그렇고, 출신 학교도 그렇고. 그렇고. 안 맞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총장이 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가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반대할 명분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임성민 총장님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이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이제 김하나 목사가 이제 이사가 되었죠. 원래대로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다면 2014년 순서가 바뀌었을 거네요. 같이 들어왔죠. 같이 들어. 그러니까 김하나 목사가 14년에 될 수 있던 그렇죠. 상황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미웠을 거예요. 뭐 사람인지라 기억에 남아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 김하나 목사, 김상환 목사의 그 세습에 대한 준비는 아마도 14년, 15년부터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프린스턴 이사가 되는 그 자리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스펙을 쌓기 위한 뭐 요즘에 한국에서 그 그렇죠. 말로 따지면 스펙 쌓기 하나가 아닌가라고 저희들도 좀 의심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드류라든가 그런 출신 학교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이사가 되는 조건을 이제 따진다면 이제 이사라는 게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사회가. 그 학교를 이제 그 가버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수한 스킬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대 같은 경우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무래도 우선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사는 그 재정적인 것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 학교에 도움을 줘야 되니까 재정적인 능력을 안 볼 수가 없고, 제 같은 경우는
그들이 아마도 이제 제가 한 500명 되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나름대로 생각은 했었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재정적인 것보다도 그 동양인 소수민족이라는 그런 그 위치가 어찌 보면 저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아니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가로서의 경영 능력도 발전되죠. 예. 그렇다면 이미 동양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동양인이 왔을 때는 그 자리는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고 학교도 PhD도 하지 않았고 THM으로 이제 마쳤는 상태에서 PhD를 어플라이 했다가 사실 리젝트 됐거든요, 사실. 예, 그런 상태에서 김하나 목사가 이사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학교에서 다른 것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그렇죠. 이제 그 재정적인 후원이라는 거는 본인 개인이라기보다는 당연하죠. 명성교회를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저희 성도들이 보기에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많은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건 교회의 재산이지. 그렇죠. 그게 당회장이나 당회장 목사의 아들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신학교 후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보이는 행위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인데. 저도 이제 명성교회 재정을 내가 모르니까 만약에 명성교회도 비자금이 많았으니까 만약에 그 기부하는 그 금액이 당회를 정식으로 통과했다면 나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거는 어차피 교회 가버닝 하는 데서 이거는 관계가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저희가 뉴스로 본 기억으로는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 도미넌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총장의 입장에서 총장의 그 펑션 중에 하나가 펀드레이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무리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이제 거북한 게 프린스턴은 돈이 많아요. 전체 운영의 그 75%를 가지고 있는 펀딩을 가지고 운영해요. 학비에 대한 의존도가 무척 낮아요. 펀딩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1 빌리언, 그렇죠. 투자죠. 이자라기보다 투자, 1 빌리언 달러예요. 1 빌리언 1조가 되나요? 1 빌리언 달러예요. 1 빌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데 왜 그런 여유가 있으면서 저는 총장은 계속해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돈을 받느냐가 저한테는 가장 부담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그 펀드가 탄탄한 학교면 사실 그 이상한 돈이 들어와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보단 거부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학교를 위해서 제가 학교와 관계 안 했다면 제가 세습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명성교인도 아니고 뭐 해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기부한 사실은 분명할 거예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물을 수도 없고. 학교에다가 얼마 기부했냐 물을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니까 그 대신 제가 이제 결국 이사직을 사임을 했잖아요. 사임하게 된 동기가 바로 김하나 목사와의 개인적인 그 관계 때문에 사임을 했는데 그렇게 된 동기도 제가 그러니까 두 번째에 이제 첫 번째 되는 것을 제가 일단은 홀드 시켰고 그 다음에 됐단 말이에요. 되고 나서 같이 이사 활동을 했어요, 같이. 저도 문제도 없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세습 문제가 진짜 불거지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이미 김삼환 목사의 은퇴가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청빙위원회도 6월 달인가 구성됐는데 11월 달인데 아무 진척이 없었다고 하면서 그때 다들 주위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 세습된다. 그러길래 제가 생각에 뒤에서 저는 다른 얘기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김하나 목사를 아니까 내가 직접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김하나 목사한테 페이스북을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세습을 반대한다. 그래서 2015년 11월 말에 제가 메시지를 보냈죠. 만약에 세습을 하게 되면 나는 이사 그만둔다. 기분이 많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를 완전히 블락을 시키고 그 후로는 개인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어요. 딱 보낸 순간 그다음 블락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메시지가 나온 게 우리 세습 안 한다.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저는 믿었고 그리고 인터뷰에도 신문에도 나왔으니까 우리 세습 없다고 참 잘 됐다고 저는 했어요. 정말로 잘 했다. 그런데 이제 세습이 진행되면서 이제 저도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제가 총장한테 얘기를 했고 총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명성교회 갔더니 세습 안 한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세습이 없구나. 참 잘 됐다고 생각했는 거죠. 그런데 세습이 진행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결국은 총장한테 속인 거 아니에요. 총장한테 세습을 안 한다고 해놓고 세습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는 야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하고 관계가 나빠져서 이런 상태에서 내가 같이 이사로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사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고, 김하나 목사는 이사를 포기할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포기하겠다 해가 제가 사임서를 이사 사임서를 학교에다 총장한테 보내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사임한 거죠, 사실. 그 시기가 17년 12월. 예, 저는 정식 사임한 게 2017년 10월, 우리는 임기가 10월에서 시작하고 하는 거니까 10월 달에 제가 사임을 했어요. 예, 그때면은 그 명성교회 시기로는 공동의회 다 통과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세습 그렇죠. 한 달 전이었죠. 예. 무르익었던 시기고. 안타깝습니다. 저희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로님께서 그래도 계속 프린스턴에 남아 계시면서 김하나 목사를 좀 견제하시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하여간 그 같이 계시는 것 자체가 좀 힘드셨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저는 프린스턴 신학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사가 됐던 한, 그리고 내 나름대로, 회사를 팔고 나서 크게 이사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제가 큰 돈을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애착이 당연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으면 제가 총장한테 직접적으로도 연락을 해요.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고. 왜냐하면, 명성교회는 제가 느끼기에는 철저하게 프린스턴 신학대 총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세습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설교가 누군가 하면 프린스턴 신학대 총장이 와서 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지금 이용을 당하고 있구나. 자기 이용 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구나. 그것을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제가 계속 기분이 나쁘든 좋든 제가 인폼을 줍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신앙인의 관점에서 명성교회 사태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김하나 목사의 세습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게 문제인지. 저는 어떤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의견도 바뀔 수 있고, 세습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요. 그런데 저한테 가장, 제가 인테그리티, 정직을 가장 큰 밸류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습을 안 한다고 하다가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돈의 파워를 믿고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치네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 불신은 이제 교계 전체로 확산되고,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저희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물론 세습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건 분명한데, 왜 얘기를 안 할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초지종 설명도 하고 뭐 변명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나서서 좀 대화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다든가 싸움박질을 하든가
뭐를 하든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정치인을 봤을 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 그냥 막무가내인 경우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옳든 그르든지 간에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노력을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미워도 정치인으로서 인정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김하나 목사가 지금까지 보이는 그 1년 반 정도의 지금까지 생태를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언젠가는 그냥 수그러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 마모니즘이죠, 일종의. 그것을 믿고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김하나 목사의 자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자질은 좀 있다고 보시나요? 객관적으로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전에는, 참, 그래도 신선하고, 능력 있다고 그래도 주위에서 많이 인정을 했어요. 특히 저는 두루신학 그쪽과의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두루신학 나오는 그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여의 있고, 귀공자지만 여의 있고, 포용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큰 퀘스천 마크가 가는 거죠. 과연, 그랬나, 정말. 처음부터 그런 재능이 있었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애초부터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걸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얘기를 안 하니까. 안 한다고 자기 입으로 해놓고, 그리고 김삼환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김하나 목사도 안 한다고 해놓고 했으니, 그게 된 이유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된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번 양보하더라도, 예. 그냥 그 기자회견식이든 성명서든 아니면 간담회식이든지 해서, 아니면 정 힘들면 그 시치널이라는 채널도 갖고 있으니까, 네.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말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어떠한 이유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피력한다는 정 거야. 안 되면 내가 말할 수 없는 사연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했다를 하든가. 그러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넘어가기라도 할 텐데 정말 지금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명성교회의 문제는 통합 교단 안에서 워낙 이제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요. 그렇죠. 이게 어느 쪽으로도 쉽게 결론이 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삼환 목사, 김하나 목사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는지. 저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최소한 솔직했으면 다른 것보다도 그 정직함을 좀 보여줬으면 그것 기대 이상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짧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다 공통 질문이거든요. 인터뷰할 때마다. 예. 세습에 반대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묻혀버리면 한국교회가 다 침몰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그 한국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침묵해서 될 일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고쳐져야 되는, 거라고 봐요. 고통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리고 이런 문제가 갑자기 명성교회 때문에 생긴 것이라기보다도 어찌 보면 한국교회 전체에 잠재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명성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하지 않으면 전체 한국교회는 점점 더 문제가,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더 급격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냥 잠잠해서 할 일이 아니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로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떻게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이게 좋았어요. 저도 들으면서 아주 재밌고 또 뭐 뼈 있는 말씀 많이 그 기억에 남았고요. 네. 꼭 명성교회 그 세습 사태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참고할 만한, 꼭 네. 배워야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생 이망을 어떻게 살지,
그다음에 앞으로 그 선교를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문제가 불거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잉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그게 이제 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시간 에너지가 되게 엉뚱한 데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과잉 에너지가 교회로 집중이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과잉 에너지가 특정인 당회장이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집중되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야 되냐? 선교지로 가야죠. 네. 예, 우리 사는 직장에서의 우리 삶이 선교지. 아까 말씀하셨던 게 주변에서 내가 잘 재밌게 사는 모습이 선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면 과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근본적으로. 그렇죠. 좀 선교에 대한 어떤 개념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는 이와 같이 성장 위주, 성공 위주로 가다 보면 선교도 계속 그럴 거고 교회도 문제는 분명히 생길 거고. 오늘 그 장로님 모시고 명성교회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비즈니스 선교에 관련된 얘기까지 정말 다양한 얘기를 재밌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저희 명정이 TV 찾아가는 인터뷰는 사회의 저명한 분들 모시고 계속해서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듣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